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홍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1년 동안 박하연 선생님하고 함께 연희계 수학을 여러분한테 가르칠 텐데요. 우리가 지금 둘이 함께 공동작업을 하는 이유는 수학적으로는 1 플러스 1이 2지만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10이고 100이 되기 때문에 둘이서 여러분들에게 알찬 강의를 지금 같이 연구를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연희계 수학은 연결되어 이해되는 개념 수학인데 여기서 소개할 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비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의 힘인데요.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고1까지 과정을 끝냈죠. 그리고 이제 고2 과정이 들어가는데 고2 과정이야말로 사실 현대 수학이 여러분한테 정말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처음부터 안 가르치고 왜 고1까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얘기하다가 지금 가르치냐면 앞에 내용이 되어야만 뒤에 배우는, 지금 배우는 이제 문과생 같은 경우는 미분적분, 확률통계고 이과생은 거기다가 플러스 기하 벡터까지 배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분적분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배우는데 그것들을 앞에서 배운 이유는 지금에서야 배우는 이유는 앞에 것을 통해서 지금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초등학교부터 고1 과정까지를 총정리할 텐데요. 반드시 정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미분적분을 빠르면 일주일에 끝내요. 근데 이걸 정리하지 않죠. 그러면 미분적분을 1년을 해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깊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문 듣고 3학년 때도 또 이 강의 제가 개설했거든요. 똑같은 강의. 3학년 때도 꼭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손해를 봅니다. 한번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고1까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학하는 법을 알고 그 연결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연결의 힘을. 연결의 힘은 왜 중요하냐? 지금 소개하는 문제는 경찰대 문제입니다. 경찰대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정사각형이 있고 각각의 중점을 잡아서 이등변 사각형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가운데 이 부분이 정팔각형이 됩니다. 정팔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개념은요. 옆에 적어줄게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안 풀릴 수 있어요. 상위 1%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왜 안 풀리냐면 바로 연결의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교과서에서 수능이 나온다라고 하고 EBS에선 우리 교재에서 시험이 나온다 하고 선생님들은 다 내가 가리키는 범위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들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학이라는 것은 연결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연결의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선생님이 적중했다고 하는 문제들 100% 적중했다는 EBS 문제들을 봐도 전혀 그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에서도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이걸 풀지만 아무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은 문제 풀이는 1강에서 간단하게 해주고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뭐냐면 굉장히 유혹적인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이 넓이는 6분의 1 A 제곱이 된다. 그러므로 얘가 2니까 대입하면 6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4에서 3분의 2가 답이다. 이러면 답을 하나 맞추죠. 근데 굉장히 유혹할 만하죠. 왜냐면 답을 맞추니까. 하지만 이 공부법은 틀렸죠. 왜 6분의 1 A 제곱인지가 궁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정답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져서 개념들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개념이 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개념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다 문제예요. 다 문제인데 문제 중에서 너무너무 다른 문제들이 잘 풀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개념이란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6분의 1의 a제곱을 외워도 다른 문제하고 연결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념이란 칭호를 못 받는 거예요. 경찰대 문제지만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부법이 안 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유도 모르고 답을 구하기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걸로 실제로 문제를 몇 개를 맞추지만 굉장히 큰 걸 놓치는데 그게 바로 연결의 힘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풀이는 한두 개 맞추고 10개를 놓치는 그런 결과를 발생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수능 기출문제인데 이것은 뭐 거의 킬러 문제 수준으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과 문제인데 그 뭐 이과 삼수선 정리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좀 바꿔서 중2 수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를 P라고 하고 이 길이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길이는 여기가 3 주어지고 3 주어지고 이게 6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60 곱하기 P분의 Q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리면 이것은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1강에서 이것도 풀어줄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AA 닮음만 알면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AA 닮음을 한다고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AA 닮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도 우리가 정리를 한다. 근데 연희계 수학에서 고1 과정까지 다 정리를 하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고1 과정까지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개념들 106개를 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연결의 힘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여러분한테 꼭 권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그 다음 강의에서 풀어줄 텐데 뭐 여러 가지 지금 개념들이 들어있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도 들어가 있고, 뭐 닮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다. 연결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선제적으로 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뒷북을 친다. 설명이 좀 알 수도 있습니다만, 예, 설명 뭐 들어도 못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설명해줘서 푸는 건 소용없잖아요. 자기가 선제적으로 풀어나가야지. 그런 것은 연결의 힘과 관련돼 있다. 자, 우리가 근데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100점을 맞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이렇게 멋있는 차도 우리가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멋진 이성과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집, 바다가 보이는 이런 멋진 집에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아이언맨처럼 세상을 구할 수도 있겠어요.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들 아이언맨이 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 100점을 맞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아이언맨까지는 못 돼도 그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자기가 연결의 힘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100점을 맞아야겠죠. 근데 100점을 맞으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험에 나올 문제를 풀려고 해요. 시험에 나올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연결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100점이 실제로 나옵니다. 연결의 힘을 키우는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반드시 개념을 정리할 때 3개 이상의 개념을 연결하시면 그것으로 연결의 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결할 때 개념하고 개념을 연결하죠. 그죠? 개념하고 개념을 연결하거나 개념하고 문제를 연결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연결하는데 문제풀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3개 이상의 개념 정리가. 그러니까 개념하고 문제 풀고 거의 끝이에요. 근데 모든 개념은 개념에서 개념 연결하고 또 개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3개로 연결을 시켜라. 모든 개념을. 근데 왜 3개를 연결시키라고 하냐면 3개를 연결하면 여러분 다 연결됩니다. 3개만 연결한다는 생각을 하면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연결이 어떻게 이 개념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희계 수학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죠. 어떻게 3개 이상을 연결하고 그게 왜 모든 개념이 연결되는지 설명을 해보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시작할 겁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다 아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 공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결해서 연결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개념이 굉장히 위대한 문제라는 거, 어떤 문제풀이의 도구가 아니라 개념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문제라는 것을 이 O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 높이가 H라고 하면 이것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윗변 도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개념이든 딱 봤을 때 세 가지로 연결하는 것은 이것의 애프터 개념과 이것의 비포 개념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비포는 다시 얘기해서 이 개념의 어떤 메타 지식이 되는 Y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쪽은 how에 해당하는 것인데 개념으로 문제를 보통 how로 풀죠. 근데 개념으로 개념을 풀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연결의 힘을 키우라는 것이 바로 연희계 수학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가요. 이게 원래 수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나 링컨이나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나 프톨레마이오스 2세 같은 사람은 유클리드라는 그 기하 원론 지은 사람의 제자였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시험 100점 맞으려고 수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연결의 힘을 키우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00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때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도 해결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해결했다고 쳤는데 또 비슷한 문제 주면 못 풀어요. 그게 뭐 해결한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단 이틀 만에 다 해결하고 비슷한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의 힘이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요. 그냥 굉장히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을 키우는 법이 원래 수학의 본질이에요. 그 비법처럼 그 어떤 비급처럼 내려오던 게 수학 공부인데 그것을 제가 지금 공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프터로 할 수도 있고 비포로 할 수도 있는데 비포도 사실 이렇게 그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삼각형의 넓이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결을 할 때 두 가지를 보거든요. 효율성하고 정밀함을 볼 텐데 이렇게 나눠서 삼각형 두 개를 더하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이를 A라고 봤을 때 이렇게 여기도 A만큼 잡아요. 그리고 이 두 선을 이렇게 잇습니다. 이렇게 이으면 여기 이 넓이 있죠? 이 넓이가 이 넓이와 같죠? 합동이니까.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삼각형의 넓이로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라는 메타 지식을 알고 있다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H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삼각형 넓이로 바꿨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여기서는 A였지만 여기서 얼마가 됩니까? 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죠. 여러분 사다리꼴의 넓이를 맨날 고정시켜서 2분의 1 밑변 윗변 이게 아니라 이것이 밑변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A 플러스 B 자체가. 그죠? 밑변과 윗변의 합이 아니라 밑변으로도 보이는 거죠. 예, 이것이 연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아낸 거죠. 그러면 개념은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외워야 되죠. 그죠? 삼각형 넓이 공식 외워야 되고 보통 문제들은 아까 경찰대 문제가 공식이 6분의 1 A제곱이지만 6분의 1 A제곱이지만 그거를 외우지 않아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 잘. 근데 개념은 워낙 다른 문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외웁니다. 사다리꼴 면적 외우고 있죠. 삼각형 넓이 면적 외우고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연결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비포 했습니다. 애프터 해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로 연결되는 지식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라는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을 한번 연결을 시켜볼 텐데 물론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서강대 구술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1999의 제곱 마이너스 1998의 제곱을 구하라. 뭐 딱 걸리죠, 그죠? 1999, 1998 집어넣으면 근데 구술 면접이었기 때문에 암산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암산으로 구했으니까 암산해볼까요? 1999에 1998 빼니까 1이고요. 1999에다 1999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만 더하면 되죠. 여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1999에다가 1998을 더하는데 이것은 2000-1이고 이건 2000-2니까 4000에서 3을 빼니까 3997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주제는 이건 아니고 뭡니까? 이거를 사다리꼴의 넓이하고 연결시키라는 게
과제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항상 연결이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연결이죠. 그걸 저는 연결의 깊이가 깊다 또는 연결의 거리가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제곱을 그냥 단순하게 a제곱으로 보지 않고 넓이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a면 이 넓이가 이 a제곱이죠. 자, 그 다음 요것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그죠? 뭐 요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b 이렇게,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구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인데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지금 이 부분이 뭡니까? 사다리꼴이죠. 그쵸? 여기도 뭐예요? 사다리꼴이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같을 테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후 몇 배 하면 답입니까? 2배 하면 이 넓이와 같다라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a죠. 이 길이가 얼마예요? b죠. 그러므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a-b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예요? 아까 이 지식을 이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윗변 더하니까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a-b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전체 넓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2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지워져서 우측항이 됐죠. 그러므로 사다리꼴의 넓이하고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인 구조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제가 몇 개를 연결하라 했죠? 3개를 연결하라고 했죠. 그리고 비포하고 애프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3개를 연결하면 왜 수학 개념이 전체가 다 연결되는지 보일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고가 아마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얘가 있으면 이거의 비포 개념은 뭐야? 이럴 거예요. 그쵸? 할 수 있어요. 그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하면 문과 같은 경우는 162개, 이과 같은 경우 223개면 다 연결됩니다. 해볼까요? 여기 비포 개념은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 넓이입니다. 직사각형 넓이가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걸 이용해서 구해보면, 자, 얘를 직사각형으로 바꾸면 돼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수학 공부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2분의 1 a면, 여기가 a면, 여기 중점을 잡아서 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 중점 연결 정리해서 2분의 1a입니다. 그쵸? 예.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뭐 해설을 해서 또 보내드릴게요. 13maths@naver.com. 자, 2분의 1a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그죠?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로 올라가고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삼각형의 넓이가 뭐로 바뀌었죠? 직사각형 넓이로 바뀌었죠. 그죠?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할 때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복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복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남는 것을 모자라는 곳에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런 게 복지인데 이게 뭐 무상복지인지 선택적 복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지하고 관련이 있다. 수학에서도 그런 게 쓰인다.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에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입니다. 여튼 직사각형 넓이가 됐어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얼마죠? 2분의 1a고 세로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2분의 1a가 또 뭐로도 보이는 겁니까? 가로로 보여죠. 이것이 세로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직사각형 넓이가 또 뭐하고 연결될까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그럼 처음에 끝은 뭘까?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이 앞에 하나만 더 있으면 여기서 출발이에요.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포하고 애프터라는 것도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비포가 애프터죠. 왜냐면 얘 입장에서 이 개념은 비포 개념이죠. Y 개념이지만 얘 입장에서 얘는 애프터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저 사다리꼴 입장에서는 이게 애프터 개념이지만 이 공식 입장에서는 얘가 비포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포가 애프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개념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 하나만 더 연결해 볼까요? 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이거 연희계 우리 3장에서 배울 텐데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그 고1의 그 뭐 공식들 있죠.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 이거 하나로 다 나와요. 굉장히 막 연결돼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의 과제는 제가 낸 과제는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로 얘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설명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를 뭐 정사각형으로 봐서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뭐 A제곱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그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B니까 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뭡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예, 한번 멈추고 해보십시오. 예, 해보셨습니까? 이게 그 연결하는 우리가 대수에서 도형도 연결하고 대수도 연결하는데 대수라는 건 뭐냐면 숫자 대신 문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신 대수 숫자 대신 문자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움직임을 아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은 연희계 3장까지만 하시면 굉장히 그 움직임이 아마 굉장히 잘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보여주면 여기서 b제곱을 넘깁니다. 우변으로 넘기면 좌변은 a제곱만 남고 우변이 b제곱 플러스 a-b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식으로 지금 똑같은 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수학은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a를 움직이면 돼요. a 하면 벌써 딱 보고 딱 보여야 됩니다. a가 3개가 딱 보여야 되는데 a 대신 a 플러스 b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대입해요. 여기다가도 a 플러스 b를 대입해요. 여기다가도 a 플러스 b를 대입해요. 여러분 멈추고 해보세요. 해봤습니까? 자, 여기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b제곱이 되고 여기는 a 플러스에서 b를 빼니까 b 사라져서 a만 남고 여긴 a 플러스 b 플러스 b니까 b 플러스 b가 2b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a 플러스 2b가 되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b제곱 플러스 이렇게 분배 없이 쓰니까 a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근해 공식 나오고요.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직사각형 넓이에서 지금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또 막 갈 수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서 고1까지 개념이 연희계 수학에서는 107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해서 개념을 다 연결해 놓으면 물론 연결하는 힘이 커지고 커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게 지금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하고 다르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은 왜 이런 식으로 이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이렇게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요. 이 연결의 힘이라는 것은 일단 그 평등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 다 달리기 속도가 다르죠.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 다 달리기 속도가 다르듯이 연결의 힘은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힘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연결의 힘이 좋은 사람은 아까 경찰대 문제 같은 경우도 풀 수 있고 연결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뭐 경찰대 문제는 안 되지만 삼각형 넓이의 기본적인 문제 같은 거밖에 못 풀겠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근데 지금 어떤 점수 위주의 공부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저하고 공부하면 분명히 얘기하지만 점수도 지금보다 무조건 잘 나와요. 다른 공부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부 방법은 이것이 계속해서 테스팅 되는 거예요. 필터링 당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답답하죠. 선생님들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가 나쁜 애는 진짜 수학 안 된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말할 땐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걸요. 연결하는 힘이 없는데 그 강의 듣고 있어도 선생님이 만약에 100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150을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10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연결에 힘이 없으면 분명히 그렇거든요. 연결의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공부는 사실은 그냥 이 연결의 힘이 테스트 당하고 필터링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힘을.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점점 공부 못하죠. 수학 못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초등학교 수준은 한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뭐 얘도 100점, 얘도 100점, 얘도 100점, 얘도 100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면, 중학교 수준으로 가면 얘도 100점이고 얘도 100점이고 얘도 100점이지만 얘는 이제 탈락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서 문과, 뭐 이과 이렇게 점점 탈락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수학의 구조 자체가 공부를 할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공부하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저랑 공부하면 점점점 쉬워져요.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미분적분이 제일 쉬울 겁니다. 지금처럼 좀 제대로 해놓으면.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타고나는데, 수학 공부라는 게 원래 개념을 연결해서 푸는 거고, 유클리드 기하 원론을 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연결의 힘이 작든 크든 무조건 이 사람의 연결의 힘을 두세 배 이렇게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 공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희계 수학에서는 그 힘을 키워줄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그 힘을 키워줄 거고, 다른 공부 방법은 이 힘이 키워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키워져도 정말 아주 뭐 정말 미세하게 일어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의 힘은 아까처럼 개념을 3개 이상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다 연결이 되면서 연결의 힘이 키워지겠죠. 그리고 연결의 힘은 뭐가 또 장점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은 사실상 사회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수학을 해요. 몇몇 사람 빼놓고. 정말 수학적으로 특이해서 자기가 그 수학을 뭐 공학이나 아니면 경제학에서 이용하는 사람 정도면은 뭐 정말 뭐 1000명에 1명 될까요? 10,000명에 1명 될까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시험 성적 외에는 사회 나가서 수학이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하고 지금 연희계 수학을 하면 그런 수학이 아니라 정말 사회 나가서도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이 연희계 수학이 여러분한테 든든한 힘이 돼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수업 잘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셔서 과외하세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들도 이 연희계 수학 들으라고 하십시오. 어른이 돼서도 꼭 필요한 수학이에요. 사고가 유연해지고 사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연결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결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결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짧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학 공부는 유일하게 그 연결의 힘을 굉장히 길게 늘려줍니다. 지금 여기 계란이 있죠. 계란이 있는데 계란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계란 후라이, 뭐 계란 반숙 이 정도요. 하지만 천재적인 연결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세상과 연결시켰죠. 세상과 연결시켜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런 멋진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어때요? 여기서 알은 곧 세상은 됐죠. 알이 곧 세계가 됐고, 우리가 뭔가 깨어야 할 세상하고 연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헤르만 헤세의 글이고요. 문학작품에서도 이렇게 연결의 힘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과 세계는 되게 관련 없어 보이고 이건 관련이 있어 보이죠. 이거는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쉬운 문제고 이건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어려운 문제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지나가면서 꽃 예쁘다, 작은 꽃 예쁘다, 흰 꽃이네, 이 정도밖에 연결 못 시키겠죠. 하지만 시인은 이걸 보고 이런 멋있는 문구를 만들어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특별히 이 시를 뽑은 이유는 이것은 사실 수학 공부의 비밀을 알려주는 아포리즘 같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학이라는 게 학년 올라가면서 얘 배우고 그 다음에 따로 얘 배우고 따로 얘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를 배워서 그것을 깊이 있어서 얘가 연결되고 더 깊게 봐서 얘가 보고 하나를 정말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뽑았고요. 이것은 수학뿐만 아니라 사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세요? 뭐 나는 뭐 잘났어, 나는 뭐 못났어, 뭐 나는 몇 등급이야, 또 쟤는 뭐 어떻게 못생겼어, 쟤는 잘생겼어. 이렇게 단순한 우리 그 세계가 있지만 수학 공부를 해보면, 이제 연희계 수학을 공부를 해보면 자세히 봤을 때 우리가 못 보던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못 봤던 그런 뭐 내면의 힘, 그 다음에 뭐 잠재력, 그 다음에 신비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재미있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이래 라고 정답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 돼요.
고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연계 수학을 통해서 1단계로 107개죠. 그걸 하나를 깊게 봐서 107개까지 갈 거예요. 그 힘을 키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술집이죠. 여기서 술을 많은 사람들이 마셔요.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빈센트 반 고흐의 카페테라스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연결의 힘이죠. 이걸 보고 보세요. 같아요? 다르죠. 하지만 또 다르지도 않죠. 같은 부분이 있죠. 그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연결을 시키는 게 연결의 힘의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거, 그죠? 다르게 표현하는 게 연결의 힘의 본질이다. 이 얘기는 뭐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사과가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짐을 관찰을 하죠. 하지만 연결에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만이 뉴턴이었죠. 이런 위대한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의 질량, 그 다음에 이건 사과의 질량이죠. 이건 둘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런 멋진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위대해진 이유가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죠. 눈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눈하고 어떻게 보면 시각과 청각을 결합시킨 게 이런 음표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이면 눈으로 뭘 봐요? 눈으로 소리를 볼 수 있죠. 그것이 연결이죠. 관계 없어 보이는 것, 연결의 길이가 긴 것을 연결시켰을 때 그게 더 천재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고요, 수학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개념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개념은 문제풀이의 도구가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가 사실 개념을 알기 위해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완전 주객이 뒤바뀌었죠. 연희계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한 10%만 돼서 좀 바로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건 개념입니다. 근데 경찰대 문제 6분의 1 a제곱 이것은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둘 다 이렇게 개념화 시킬 수 있습니다만 둘 다 어떤 풀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저걸 외워야 된다. 그래서 개념이 무엇이고 문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념과 문제. 다른 이름은 개념은 불멸의 문제, 중심 문제고요. 문제는 최신 경향 문제, 적정 문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아시죠? 근데 개념이라는 게 중요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개념이 문제예요. 문제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은 개념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죠? 개념이 안 풀려지는 거죠. 안 풀어요, 개념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으로써 잃은 건 뭡니까? 연결하는 힘을 잃죠. 그러면 수학 공부가 재미도 없고 연결하는 힘 없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적중했다고 그 선생님들은 얘기하고 EBS는 얘기하지만 본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개념도 문제라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생존 기간이 개념은 영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행 따라 사라지죠.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몇 년 된 건지 아십니까? 2000년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수능 기출문제죠. 수능 기출문제라고 해봤자 최근 10개년 정도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2000년, 3000년 된 거죠. 200년, 300년 된 겁니다. 여러분, 산삼이에요. 이거는 산삼. 이건 인삼이고, 알겠어요? 근데 이걸 안 먹어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안 먹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거름으로 쳐버리는 지금 공부예요. 예. 개념은 문제하고 다르게 3개 이상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게 개념 공부입니다. 그냥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은 이게 무한대입니다.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출판사 프랜차이즈에서 문제 만들어내는데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는데 행렬은 뭐 쉽고 행렬 단원은 쉽다 뭐 아니면은 뭐 함수 단원이 어렵다, 수열 단원이 쉽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덧셈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 멘사 문제 같은 거 보십시오. 덧셈으로 굉장히 어렵게 문제 푸는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는 사람이 어떻게 난이도를 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는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초중고 정과정 제가 정리한 것은
문과생 162개밖에 안 되고요. 이과생 223개밖에 안 됩니다. 양이 심플해진다는 거죠. 특징은 모든 개념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이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문제 풀고 끝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3개 이상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게 개념 공부의 특징이고요. 공부 방법은 일반적인 문제는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죠. 그죠? 그냥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개념하고 삼각형의 넓이하고 연결해서 풀 수만 있으면 되고 개념은 당연히 연결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3개 이상 연결하라고 그랬죠.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얘하고는 다른 게 문제와 정답을 암기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답이 6분의 1 a제곱이라고 암기할 필요 없는데 직사각형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인지 알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로 다른 개념 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직사각형 넓이는 정답은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다. 이거 암기하라는 겁니다. 왜 이건 암기하라는 거죠? 이건 암기하지 말고 그만큼 이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이거 암기만 해도 상당히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풀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점 깊어지니까 초등학교 때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것은 암기가 되는데 뒤에 이제 뭐 적분이나 뭐 벡터 이렇게 나오면 훨씬 그 복잡한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연결하는 힘이 그대로이고 약한 사람들은 그것들 자체를 아예 암기도 못하는 거죠. 암기해봤자 뭐 적용도 전혀 못 시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개념도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리고 3개 이상 연결해서 풀어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별로 유명한 선생님 같지도 않은데 네가 뭐라고 지금 모든 교육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맞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교육과정이나 핀란드나 독일의 교육과정이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수학의 역사를 잠깐 뭐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수학이라는 것은 17세기 이전에 대수라는 파트, 대수라는 것은 그 숫자 대신 문자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도형이라는 파트 아시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돼 왔고 17세기 들어와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두 개를 합쳤어요. 어디다 합쳤냐면은 두 개의 관계식 해가지고 X축, Y축을 놨어요. 또는 X축, 뭐 X축, Y축, Z축 이렇게 공간좌표를 놨습니다. 데카르트, 뭐 페르마 같이 뭐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이걸 둘을 딱 놓고 그 다음에 바로 17세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놓은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달해 버렸냐면 미적분까지 도달해 버린 거예요. 미적분까지. 뭐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뭐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까지 그냥 훌쩍 수학을 뭐 거기까지 자라버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정말로 지금 이 세상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수학을 지금 그 교육과정에서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사실은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건데 이걸 하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대수나 도형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사고력이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발견 순서가 얘들이 비슷하게만 발견이 됐고 이게 합쳐진 게 불과 17세기고 거기서부터는 금방 미적분까지 간다. 그리고 확률통계라는 것도 별거 아니고요. 확률통계도 여러분들은 그냥 확률통계로 보실 텐데 정규분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우스 분포요. 그 정규분포의 넓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적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확률통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연희계 수학을 하면 미적분부터 굉장히 편리해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식대로는 대부분 미적분부터 오히려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랬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랬죠. 근데 전혀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대수가 이렇게 있죠. 대수가 있으면 1학년 때 찔끔 배우고 그 다음에 도형 배워요. 1학년 때 찔끔. 그 다음에 함수 배우고 찔끔, 확률통계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돼서 또 대수 찔끔 배우고 이것과 이것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찔끔찔끔 배워서 이래놓고 이것을 나서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희계 수학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대수를 그냥 꿰뚫어요. 그게 1장부터 지금 연희계 비포고 2, 3이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1장부터 4장, 1장부터 4장까지가 대수입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도형을 꿰뚫어 버리죠. 이게 5장부터 6장까지예요. 쭉 연결되면서 끝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는 연익의 비포거 이삼에 안 넣어도 돼요. 미적분으로 그냥 여러분 X축, Y축 있죠? 그건 처음에 딱 배우면서 미적분까지 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익의 비포거 이삼의 7장, 여기가 7장입니다. 7장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배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꿰뚫고 통계도 이런 식으로 꿰뚫어 버린다. 이게 연익의 수학 방식인데 자, 미국 교과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이 알게 되겠죠. 개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두 개를 연결시킨 게 아니라 107개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미국 교육과정인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한번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문제가 큽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4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부터 못하는 애까지 해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애 못하는 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4과정으로 나눠서 중학교 1학년부터 가르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고2 때나 돼야 문과, 이과로 나눠버리는데 중학교 때부터 4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쭉 보시면 이 교육과정 1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가장 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고3 때 배우는 것이 프리캘큘러스죠. 근데 이거를 교육과정 1에서는 어디예요? 중3 1학기 때 다 배웁니다. 1년 배울 거를. 이렇게 좀 차별화됐어요. 연익의 수학은 그럼 어떠냐? 그럼 4단계로 두자는 것이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무한 단계, 그러니까 개별 단계로 다 놓자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지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말자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수학 공부가 연결하는 힘이 키워져서 사람들이 더 약간씩 똑똑해지고 합리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무한 단계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남들이 50번 나간다. 연희계를 50번 한다. 나는 근데 25번 나간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교육과정을 보시면 미국 교육과정이 훨씬 나아요. 보시면 여기 엘지브라 1년 내내 배우죠. 보세요. 기하 1년 내내 배우죠. 여기는 엘지브라 2년 내내 배웁니다. 그러니까 대수를 2년 내내 배운다고요. 대수를 하나만 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이건 뭐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옳았기 때문에 전 간 거예요. 갔는데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봐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도 한번 시간 나면 제가 쓴 책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개념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미 2300년 전에 공개된 비법인데 지금 이 문제풀이 위주로 그냥 시험에 나올 문제 찾아서 풀려고 하니까 지금 수학 공부가 이상해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려고 한다. 제가 지금 이투스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 거기에 여러분이 한번 동참을 하셔서 정말 재미있는 수학 공부, 그 다음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수학 공부, 가르치기와 배우기가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수학 공부를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